안녕하십니까, 양대희입니다.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들께서 고향에 잘 다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다녀왔고요. 성묘도 잘했고, 이번 추석이 아마 제가 지금까지 고향을 내려가면서 가장 편하게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고 이렇게 좀 한가했습니다. 오늘 그 또 신문을 보니까 그 트럼프하고 멜라니아 여사가 또 확진자가 됐죠. 어, 이게 참 그 우리 주식시장에 또 큰 영향을 또 끼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 질문을 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언급을 드리고자, 제가 사실 이제 계획이 없었는데 촬영을 좀 합니다. 일단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어, 좀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영상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 시장은 아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0년이라는 그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여전히 세계 산업의 경제의 중심으로서 산업의 심장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중국이나 이런 신흥 세력들이, 신흥 국가들이 미국의 이제 그런 세계적인 산업 패권을 중국에서 가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만,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지금 중국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이제 어떤 그 얇, 그 짧은 지식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감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거고요. 다만 미국이 어, 지금 이 그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부양책 이런 재정 정책도 결국 이제 통화량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하고 나서도 또다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다시 또 원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적인 막 무제한적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식 시장에 그 만들어진 버블이 그게 이제 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양적 완화를 계속 시켜서 주식 시장을 유지를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늘어나는 통화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그 통화를 이제 해외에서 다 쓸 수 있는 통화니까 외국에 어떤 투자를 해서 우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소비를 시킬 수 있죠. 그리고 수출을 한다거나,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어떤 수출을 한다고 하면,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서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달러를 우리나라의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시켜서 거래를 해야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 있는 통화량을 외국으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늘어나는 통화량을 국민이 다 그 인플레이션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한계는 있다는 얘기죠. 한계는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어떤 주식시장의 버블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부양책이
뭐 지금 2조 4천억 불 정도 그렇게 뭐 낸시 펠로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또 막대한 돈이 시중으로 나오게 되면 그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늘어나는 이제 통화량을.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또 따져보니 그 통화 유통 속도라는 걸 따져보니 실물 경제에는 많이 쓰이지 않고, 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장기화가 됐을 때 여전히 그 사람들의 발은 잡혀 있고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은 계속 유지는 되겠지만 버블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나중에 실물 경제가 그 올라간 그 괴리만큼의 그걸 버티질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이제 과거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반복의 연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4, 5년 정도는 경기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보이는 막 그 대출을 받아서 그 미국에 어떻게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막 성급하게 막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 어떤 제가 경고와 또 조언을 드렸던 말씀이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다. 자신의 어떤 시드머니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뭐 미국 시장이 뭐 중간에 뭐 실물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가 그 우리가 투자한 미국 시장이 어떤 위험의 그런 그 구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장기 투자 10년을 할 거라면 시드머니라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대인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거기에는 저처럼 그 미국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뭐 주가만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돼 있고 또 그 기업의 어떤 미래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다 이해가 됐고 그 확신이 섰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유대인처럼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미국 시장이 당장 뭐 내일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질지 뭐 모레 어떻게 될지는 저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고서 이제 그거를 계산해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것도 그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변하는 게 과거의 어떤 그 루틴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갑자기 이런 뭐 이 저기 코로나 확진자로 말라니아 여사랑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다만 이제 그 대선까지는 경기부양책이라는 뭐 아주 강력한 그 뭐 어떤 뭐 불안 요소가 있어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주식시장을 그런 경기부양책이라는 강력한 그런 카드가 나온다면 그거는 뭐 그 경기부양책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는 시점에서 바로 주가는 아주 빠르게 그 뭐 이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회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사람이니까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그거를 어떤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지, 과연 이 양적 완화로 된 이 버블들이 유지되고 있는 버블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믿고서 무리하게 막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뭐 신용 이런 걸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자기 시드머니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한 몇 가지로 제가 투자를 방법을 뭐 제안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시드머니를 갖고 있어도 투자를 할 때는 그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한 종목을 투자를 하더라도 한 번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언듈레이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언듈레이션이 있죠. 내려가는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 거죠. 다만 내려가는 폭이 크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 폭이 더 커질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이 추격 매수보다는 언듈레이션 내려갈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때문에, 또 내려가는 폭이 지금은 한 10% 내려갔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 구간에서 자기가 루틴을 만들어서, 나는 5%에서 얼마 정도 매수할 거야, 10%에서 얼마 정도 매수할 거야, 뭐 15%에서 얼마 정도 매수할 거야, 이런 이제 루틴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정말 지금부터는 막 올라갈 것 같아, 더 이상 뭐 하락은 없을 것 같아, 그럼 확신이 쓴다고 하면 그때 이제 추격 매수를 할 때도 분할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죠. 분할 매수. 조금씩 본인들이 이제 루틴을 정해서, 지금 이제 주가의 탄력을 받았을 때, 나는 한 3% 정도에서 주가가 회복을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할 것인지, 또 이제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탄력을 계속 받는 것 같으면 또 분할 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다만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어, 이 하락폭이라는 게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진짜 인내심을 갖고 그걸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그런 그릇이 있다고 하면,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루틴을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 주식은 아무 때나 사도 된다. 그게 큰 뭐 저기 주가를 막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매수 시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게 제가 이제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저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저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워렌 버핏 아닙니까?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리미트 라인.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매수 구간이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식을 적금 넣듯이 붓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적금을 한 달에 20만 원짜리를 붓는다. 그러면 주식을 그냥 20만 원 정도에 뭐 저기 달러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200달러 정도를 내가 한 달에 매번 집어넣겠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그 매수 구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갑자기 많은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적금 넣는 것처럼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뭐 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주가 차트를 계속 보면서 나 언제 매수 구간을 들어가야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한 달에 200불을 만약에 저희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날짜를 정해서 그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편하게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의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에다가 계속 뭐 1위 기업이 바뀌면 바로 이제 그 1위 기업에다 집어넣으면서 다 이제 옮겨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20년을 이제 그렇게 적금 넣듯이 하신 분이 뭐 1조 원을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뭐 시장 파악이나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속편한 주식 투자 방법이죠.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언급드린 사람 중에 그 제시 리버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하락장에 사실 이제 공매도꾼인데, 월가에서 얘기하는 그 월가 역사상 최고의 개인 투자자죠. 5불로 시작해서 어, 5불로 시작해서 2억 불인가를 벌었던 사람이죠. 뭐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워렌 버핏도 그 제시 리버머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손절매라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 제시 리버먼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 무조건 그 10%의 손절매를 지켰는데 만약에 이제 내 주식이 하락을 10%가 넘어간다. 10% 구간에서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5불로 시작해서 2억 불이라는 그 어, 돈을 버는 그 사람인데 제가 정확하게 2억 불인지 지금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그 지켰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어, 그 이 저기 10%의 그 손절매입니다. 2조, 예, 2조 불을 버는 사람입니다. 2조 달러, 2조 달러, 예, 2조 달러를 버는 사람이고요. 뭐 상상하기도 어렵죠. 다 그 대폭락 구간에서 그 주식시장이 월가라는 주식시장이 다 그냥 대폭락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시장과 기업들이 다 피를 흘릴 때 이 사람만 2조 달러를 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켰던 게 그 10% 손절매입니다.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10%의 마이너스 구간에서 다 손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종목을 사더라도 10% 구간까지는 그 전까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지만 10%가 됐을 때는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 사람은. 자, 그리고 이 상승장에서 자 우리가 이제 뭐 기관들을 많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서린 우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ETF의 종목들을 보면 뭐 성장주들이 많이 담아 있지 않습니까? 뭐 스퀘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종목을 그대로 사서 그거를 이제 저 ETF를 사지 않고 그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죠. 개별 종목의 투자를. 그러니까 이 캐서린 우드라는 이 사람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여기에 투자를 할 때는 뭔가 이 기업들이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판단에서 이제 그 종목들에 이제 개별 종목 투자를 하죠. 자, 근데 그렇다면 그 캐서린 우드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거기는 10%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팔죠. 팔아서 이제 그 리밸런싱을 하는데 자, 그들의 어떤 그런 종목들은 따라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은 따라하지 않죠. 뭐냐면 계속 들고만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인 그 투자 방법하고는 또 반대 개념입니다. 뭐냐면 그들은 한 종목에 이 퍼센테이지가 커지는 거를 비중이 커지는 거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유망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비중이 자꾸 커지면 중간중간에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 수익 실현을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종목마다 정하는데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캐서린 우드가 그렇게 뭐 미래에 뭐 무슨 뭐 2만 달러, 2만 불, 뭐 15,000불 될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위험의 신호가 오면 바로바로 팔아버리죠. 수익이 뭐 비중이 커졌을 때도 팔아버리고 뭐 앞전에도 그 저기 뭐야 그 배럴이 데이 때 전에 캐서린 우드가 이제 또 많이 팔았죠. 그런 식으로 그 hedge를 좀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기관들을 따라할 거면 그런 행동도 좀 같이 따라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그렇지 않죠. 기관들이 했었던 그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지만 어떤 위험 신호가 오더라도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투자를 할 때 본인들이 제가 얘기한 유대인의 어떤 투자법처럼 기업을 스스로 본인들과 관련 있는 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산 주식이라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랑 관련 있는 나와 어떤 무슨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업과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확신이 돼 있고 이 기업에 대한 이 기업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내가 응원할 준비가 돼 있는, 정말 이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의 마음이 있는 기업에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그들의 정보를 믿고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팔을 때 나도 해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해지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수익금을 일부 실현을 시킨 다음에 그 하락장에서 그 실현된 수익금으로 다시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간에서 다 어느 정도 테슬라가 어느 1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이상의 비중을 팔아버리죠. 팔아버리고 다시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저점에서 또 매수를 시작하죠.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그 방법은 제가 뭐 쓸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이제 어 저도 이제 그 제가 어떤 기업에 확신이 없이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선 제가 매수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좀 냉정하게 그런 식의 루틴을 저도 따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좀 위험 신호가 왔을 때는 어, 제가 이제 일부 매도를 해서 그걸 현금화 시켜가지고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다시 이제 또 좋은 신호가 왔을 때, 그때 제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의 방법을 쓰실 거면 그런 식의 방법을 쓰시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 어, 우리가 이제 정말 좋은 기업에 유대인처럼 투자를 해서, 물론 유대인처럼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의심하지 않고 계속 이 기업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우리는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쳐다봐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이 기업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 자산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그런 감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그 미국 투자에 대한 그 기간과 경험이 길기 때문에 이들이 막 뭐 CNBC나 뭐 이런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 저는 뭐 100%의 확신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니콜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정말 당장 뭐 부도가 날 것처럼 어, 일단 처음에는 뭐 아주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와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뭐 힌덴버그 리서치라든가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공격을 받자마자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 이거를 바로 빼야겠다.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요. 또 그 주가에 대해서 매일 쳐다보면서 제가 투자한 게 지금 계좌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확인을 저는 거의 잘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생활이 망가지고 내가 시간을 거기에다 너무 많이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내가 확신이 쓰지 않은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자기가 없이,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투자를 이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어,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살얼음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들이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라, 분석을 통해서. 그거고요. 지금 앞으로의 미국 시장은 이제 그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제 하락장을 또다시 하락장을 기다리실 텐데, 저도 이제 하락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락장이 저는 이제 대선이까지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뭐, 그 1차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토론을 저는 CNBC 기사하고는 틀리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다소 그 트럼프가 산만하고 이제 어떤 회의 자체, 그런 토론 자체에 그 좀 찬물을 끼얹었다고 할까요? 그렇게는 했지만 확실한 어떤 자기 주장을 했고, 바이든처럼 어떤 그렇게 애매하게
그런 대답을 하면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토론장의 분위기는 뭐 바이든이 되게 신사처럼 말하긴 했죠. 하지만 그거를 보는 일반 시민들은 어떤 사람에 더 확신을 가졌겠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트럼프한테 더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역량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됐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확진, 코비드 확진, 그 영부인이랑 코비드 확진 발표가 나면서 기사가 나면서 바로 이제 다우존스 선물 시장 보니까 주가가 막 떨어지던데 뭐 유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던데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만 해야만 어, 주식시장이 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때 토론회에서도 알 수 있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마치 그 코비드의 어떤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식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뭐 욕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욕을 했는데 어,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한 나라 경제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어, 어떤 국가나 사회가 잘 살기 위해서는 바이든 같은 생각보다는 트럼프 같은 생각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바이든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인 즉슨 거의 이제 뭐 과거 막스 레닌이 주장한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사회주의적인 개념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데 자 인간은 인간의 어떤 그 욕구를 보면은요 그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은 이제 그런 욕구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뭐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든가 근데 인간의 욕구는 평등을 원하기보다 인간은 우월을 원합니다. 인간은 평등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내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자, 그 100m 달리기에서 평등이라는 건 어떤 평등을 얘기하냐 하면 내가 똑같이 결승점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들어갈 건데 내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건 그게 평등입니다. 내가 같은 어떤 성적을 내는 게 평등이 아니고 나는 내가 더 잘해서 나는 1등으로 들어갈 건데 출발점이 예를 들어서 누구는 앞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뒤에서 출발하고 하면 그 평등한 게 아니죠. 자, 그런 어떤 평등을 말하는 거고요. 자본시장, 사람의 기본 욕구는 우리가 뭐 올림픽에서 우리가 1등을 하려고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에 나와서도 더 나은 그 진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무엇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에 더 큰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어, 그런 어떤 그 시장이 이제 조성이 되는 게 자본 시장이고요. 거기에 이제 투자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투자라는 어떤 지금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서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두 트럼프와 이제 그 바이든을 놓고 비교한다고 하면 뭐 바이든이 주장하는 게 뭐 다 나쁜 건 아니죠. 그 바이든 주장도 어느 그룹과 어느 부분에서는 바이든의 주장이 훨씬 그 부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자본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바이든은 이번에도 이제 그 이제 기사에도 제가 읽었는데 주주 자본주의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또 그 본인의 어떤 의사를 또 표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이제 어, 트럼프보다는 좀 고난을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트럼프가 그 멜라니아 여사 그잘 극복을 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물론 이제 바이든이 지금 그 코퍼레이트 텍스하고 또 부유 증세 이런 것들을 법인세하고 부유 증세 이런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아마 좀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질 건데 저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어,
그들은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생존 방식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뭐 인건비를 줄이던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애플은 이제 본인들이 설계만 해서 거의 공장 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만들게끔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은 그 판관비가 많이 그 판관비의 소요액이 뭐 예를 들어 삼성에 비교해 봤을 때 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줄일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애플 같은 경우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그 대기업들에게 부담은 가겠지만 어,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그런 기업들이 잘 이겨낼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 고난의 시간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자기가 지금 미국 시장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신용을 쓰지 않겠다. 그걸 지키시고, 그리고 아무리 지금 미국 시장이 좋아서 투자를 내가 하기에 너무 적기라고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최소한 내 투자 대금, 자금 대비 30%는 유지를 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내가 추격 매수를 하든 내가 하락장에서 매수를 하든 분할 매수를 하셔라. 어, 내가 조금씩 사는 겁니다. 조금씩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나는 시장을 잃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적금 넣듯이 한 달에 내가 금액을 정해서 뭐 300불이면 300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다 투자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좀 급하고 나는 또 심리적으로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제시 리버머가 했었던 손절매 원칙, 그 손절매 원칙을 따라서 본인들이 나는 10% 구간이 되면 나는 무조건 전량 매도할 거야. 매도할 때도 한 주씩은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주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매도하시고 나서 어, 뭐 주가가 갑자기 반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매도하는 순간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원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그 어떤 내가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나는 10%든 20%든 나는 내 그 주식이 10주면 뭐 한 주씩 팔아서 일단은 수익을 내서 현금화 시켜서 하락장을 기다린다거나 그렇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추석인데 여러분들 가족분들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미국 증시가 뭐 또 오늘 기사 트럼프와 그 멜라니아 여사의 코비드 확진에 대한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저는 뭐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주가가 좀 더 올라가서 아니면 뭐 내려간다고 하면 또 이제 매수 기간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